북한에서 우리 측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범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합참에서는 말해줄 수 없다로 NCND 전략정보청을 유치했잖아요. 네. ADD에서는 북한에 무인기 보낸 적은 없겠죠? 네, 방위사업청장님. 북한에서 우리 측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범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방사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거 위주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합참에서는 말해줄 수 없다로 NCND 전략정보청을 유치했잖아요. 그 말 속에는 우리 군이 안 했을 확률이 있고 아니면 민간 단체나 어떤 다른 기관이 했을 확률이 있고 또 아주 확률이 낮지만은 북한의 자작극일 수도 있는 건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 속에는 네, 워딩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ADD 같은 경우는 사실 무인기를 연구하고 개발도 하고 또 예전에 미사일 개발할 때 미사일의 실험도 하고 했잖아요. 네. ADD에서는 북한에 무인기 보낸 적은 없겠죠?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사항 아니고 그건 정확히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ADD 네, 예. 없습니다. 없죠. 네. 아니 방사청장님 답변이 왜 ADD가 방사청 예하부대 아니에요? 예하 조직 아닙니까? 네, 정출연 맞습니다. 근데 뭐 말해줄 수 없다 그래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지.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고 있지 않으면 없는 거죠. 네, ADD 소장님 그럼 없는 겁니까? 네, ADD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없으면 없다 하면 되죠. 다른 기관에서는 이걸 띄울 만한 기관은 없잖아요. 방사청 예하에. 네, 그래 ADD나 가능한 것이고 지금 무인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까? ADD 소장님 한번 띄워보세요. 통상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든가 발사든가 하면은 ADD에서 연구를 하잖아요. 저 무인기 연구해봤습니까? 화면 보면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게 이 화면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저희가 연구를 할 게 없습니다. 모형은 우리가 개발한 무인기와 유사한 모형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모형이? 이런 형태는 상용부터 개발한 것까지 비슷한 모양을 유지한 게 많아서 이 사진으로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지역에서 어떤 단체든 민간이든 어디서든 보냈다고 한 평양까지 한 200km 갔다 온데 한 400km 되잖아요. 이 정도 무인기를 띄우려면은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일정한 활주로가 있든가 아니면 사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경우도 필요하고 다양한 기종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방법을 두 개를 활용하지 않고는 200km 이상 못 보내거든요. 제가 아는 지식 범위에서는 활주로를 이용하든가 사출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200km 갔다가 돌아오게 못 하거든요. 다른 많은 성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무인기 기술로는 사실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제로 만약에 한다면 이런 거 한 얼마 갑니까? 가격을 말씀하신 예. 그 가격 정보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 500에서 1000만 원이면 저 정도 구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무인기를 보내서 성주 사드 기지에 사진을 찍고 돌아가다가 인제 추락된 거 알고 있죠? 한 예, 7년, 그렇습니다. 예. 6, 7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도 아마 그 정도면은 당시 한 중국제 한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질문하셨으니까 그 당시 2014년 당시에 그 무인기 형태도 저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스카이 09형이라는 것이 저런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건지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요것을 좀 ADD에서는 좀 과학자들은 아마 보면은 대충 알 거예요. 좀 분석 좀 해보시고요. 방사청장님, 풍산에서 레바논에 81mm 박격포탄을 수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네, 저희한테 수출 예비 승인 검토 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발 정도 수출하고 언제 수출하겠다는 걸로 올라왔죠? 그 발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요? 시기도 제가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사청에서는 수출 예비 승인했습니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는데 여러 기관의 의견을 취합을 합니다. 뭐 국정원이나 그다음에 다른 그 외교부.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종합을 해서 과연 이 수출이 타당한지 이것을 좀 검토를 할 것인데 아직 그와 관련돼서 판단이 된 건 없고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바논은 예전에는 박격포탄 수출한 적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전쟁을 하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은 소탐 대시를 하게 될 확률이 많아요. 사실 레바논에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있고 헤즈볼라 또 그쪽에 유입이 되든가 어떻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사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을 미국과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와 북한이 물론 거기 주 원인은 아니지만 그것도 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어서 지금 아주 전략적인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죠. 한반도 상황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제가 그때도 전쟁하는 나라에 무기를 살상 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법을 발의했다가 21대 통과를 못 했는데 이번에 다시 발의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생각을 동일하게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할 때 무조건 그 어떤 수출 목표액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고 그런 국가 이익, 외교 관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레바논 문제도 거기에 수출하는 것도 물론 이제 이것이 수출 의뢰가 들어올 때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 자체가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위중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레바논 수출 실적은 없다라고 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